그저께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났는데, 이게, 저는 뭐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이게 법률가가 보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네. 막상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선고되니까, 이거 되게 쇼킹하다. 이런 결과를 해서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나오니까 더 쇼킹한. 아니, 이제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저도 이거 듣고, 야, 이거 너무 편향적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원래 기사라는 게 사실 밋밋한 일상적인 그 일들은 기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뭔가 되죠. 특별하고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보면 놀래고 이런 내용들.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만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제 상가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뭐 서로 갱신에, 더 이제 그만두겠다라든지 뭐 차임 올려달라든지 그런 의사표시 없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세입자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인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 사건은 결국 이런 겁니다. 만기 하루 앞두고요. 앞두고 내일이 계약 만기인데. 딱 하루 앞두고 세입자가 난 못하겠어요. 나 나갈래요 내일. 나갈래요. 라고 짐 싸고 진짜 나가버린 겁니다. 임대인은 벙찌겠네요. 예. 아마 느낌은 이제 그 세입자도 이제 뭐 고민을 하다가 더 가야 되나 뭐 권리금도 있고 하니까요. 고민하다가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이너스 나니까.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필 만기 전날이었습니다. 나 짐 싸왔으니까 돈 돌려줘요. 이렇게 나온 거죠. 보증금 주세요 된 건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기간을 몇 개월 줘야지 나도 보증금 준비하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분쟁이 붙은 건데 세입자는 어쨌든 보증금 돌려달라. 건물주는 지금 이게 묵시갱신이 됐다. 그러니까 1, 묵시갱신이 된 상태에서 네가 법에는 그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때로부터 뭐 3개월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예, 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몇 개월 가지고 세입자가 나 이제 내일 만기인데 오늘 통보해가지고 나 그만둘래요라고 하는 부분은 그게 효력이 한 3개월 정도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이제 주장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한 3개월 정도 차임, 그 정도 가지고 다투는 소액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180만 원인가 원리 차임이. 3개월이면 뭐 한 500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소액 사건인데 이게 이제 1심하고 2심은 건물주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 임대인 주장이 맞다.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이제 파기한 겁니다. 임차인 편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죠. 임차인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묵시갱신이 안 되고 계약 만기에 그냥 계약이 끝나버린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이 이게 계약이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뭔가 액션을 안 하게 되면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 법 규정을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게 되면은 대법원 판단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가 이제 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에 보시면 요 10조 4항입니다. 임대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1항이라는 게 이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거든요. 1항이라는 게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규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 기간 이내에 이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을 좀 바꿔달라. 이걸 대표적인 게 차임이거든요. 월세 올려줘. 이런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묵시갱신이 된 거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헌상으로 보게 되면 임대인이 이런 통보를 안 하면 갱신돼, 묵시갱신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런 통보를 안 할 때는 묵시갱신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어요, 사실은. 법 규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1, 2심은 임대인 편을 들어줬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뭐 하루 앞두고 이게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신의성실 위반.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1, 2심은 좀 그런 형평에 맞는 차원에서 그런 결론을 취한 것 같은데 대법원은 이게 문헌상 해석이 좀 명백하고 딱 그냥 법리적으로만.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규정을 또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민법 639조. 요게 이제 묵시갱신 관련된 거거든요. 요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임대인이 이렇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이 일을 안 할 때,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안 할 때, 이제, 기간은 아까 1개월, 임대차보법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이렇게 명시한 반면에 요거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대인이 이런 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635조에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게 민법도 지금 임대인이 이런 이해 안 할 때는 묵시갱신이 된다라고 하고 있지 임차인이 이해 안 할 때는 그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게 애매할 때는 원칙과 예외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요. 원칙도 없고 그다음에 법 규정 자체도 임차인한테 지금 유리하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와, 임차인한테 너무 보호가 가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세요. 왜 반대냐? 6조입니다. 6조 1항 임대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어가 또 임대인이 요런 6개월에서 1개월 시간 사이에 뭐 갱신 거절 내지 계약 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묵시 부분을 적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임대인이라고 해서 주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후문에 보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다. 여긴 있네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하루 전에 할 수 없네요. 주택은.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 사이에 이런 통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묵시갱신됩니다. 딱 법문이 어떻게 보면 대조가 되죠. 완전 딱 있네요, 여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임법 6조 2에 보면은 언제든지 또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어떻게 되나? 3개월 지나면 그렇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것처럼 딱 그 법 규정을 비교해 보면 법문상으로 자체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요. 딱 써 있네요. 비교해 보면. 네,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다 있겠죠. 법 취지라는 게. 상가도 뭐 1개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규정을 두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법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헌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법 문헌대로 좀 보자. 그게 애매할 때는 뭐 입법 취지라든지 다른 법과 비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문헌이 명백하면은
그거는 일단 무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변호사님 봤을 때는 왜 이거는 상가에 안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주택보호법이나 상가보호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상가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주택 임차인은 거기서 살더라도 크게 이제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크게 없는데 상가 세입자는 이해관계가 생계니까. 좀 생계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뭐 입법자가 본 것 같아요. 더 보호해줘야 된다. 더 촘촘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뭘 그러면 이 판결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 사건처럼 기간 하루 앞두고도 언제든지 계약이 끝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임대인이 좀 부담스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둬야 되겠네요. 이제 이 정도까지 계약 하루 앞두고 또는 뭐 1개월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까지 왔으면 그냥 몫이 갱신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상식이고 희망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새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 접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필 지금 이런 그 분쟁이 불경기 때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죠? 기회를 보려고 그러고. 네,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그렇죠. 이제는 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 사례가 처음이 아닐 거거든요. 숱하게 이런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사례가 많이 생기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없었던 것은 중간에 그냥 스무드하게 서로 합의 보고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래, 한 달치 줄 테니까 너 반 내 반 그런 식으로 끝은 났을 텐데 이 사건은 이제 그런 와중에 판단이 난 거거든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경기를 좀 단적으로 반영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자기 생각, 상식과는 좀 다르게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계약 기간에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기간 계약도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게 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챙기고요. 맞아요. 안 한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은 계약서로 좀 남겨두는. 그래야지 이제 계약 만기 이렇게 얼마 안 납두고 나 못할래 못합니다 이렇게 불상사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웬만한 임대인들은 그냥 묵시적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죠? 네, 따로 또 2년 계약했다가 또 1년 계약하려고 계약서 쓰기 귀찮으니까 불경기라서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꼭 챙겨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임대차 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사람이 나간다라고 해야 다른 사람을 좀 준비하고 하는 기간 준비가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기 하루 앞두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공실이라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상가 관리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